식재료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내 몸을 살리는 식재료 탐구 보고서. 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다양한 식재료를 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 몸을 살리는 식재료 탐구 보고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집 식탁의 감초 같은 식재료 파에 대해서 조리기능장인 윤희숙 숭실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몸을 살리는 식재료 탐구 보고서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는 윤희숙입니다. 오늘은 식재료계 팔방미인인 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익숙한 식재료인데요. 그렇죠. 이 김치를 담글 때도 빠져서는 안 되고 라면에도 송송 썰어 넣어야 하며 고기를 먹을 때도 없으면 섭섭한 게 바로 이 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식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이 파가 약용으로 쓰일 정도로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있다면서요? 네, 백년해류의 상징의 파가 등장하죠. 아, 그렇죠. 팥뿌리. 약방에 네. 감초가 있다면 음식에는 파가 있습니다. 네. 엄동설안에 죽지 않아서 파라는 이름보다는 겨울에는 동총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겨울에 저장해서 먹기 때문에 온파라고도 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 파는 식감이 부드럽고 또 파 특유의 향이 짙고 매운 향보다는 청량감을 줍니다. 현대인에게 필수 식재료로서요. 각종 독을 중화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각기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파 속에 매운 그 미끄러운 점액은요. 만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미벽을 보호하고 파상풍을 예방을 하고 또 한방에서는 기를 소통시키고 또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혹배가 부르고 또 식욕이 감소될 때 사용한다고 하였고요. 파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육류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네요. 그렇죠. 예, 교수님 그런데요. 이 보통 파가 감기에 네. 좋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네. 이 파에 비타민 함량이 많은 편인가요? 네, 파 흰 부분에는 퀴스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 녹색이 부분에는 엽록소와 비타민 C, 그리고 칼슘, 베타카로틴, 셀레닌 등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파 속에는 황아릴 성분도 많지만요. 알리신 성분도 다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 시에 인부들에게 파와 마늘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하. 이런 걸 보면 흔히 말하는 자양강장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을 충당할 채소 중에는 삼시세끼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파인데요. 입냄새가 나서 파를 꺼려 하는데 이때는 쌈장에다가 땅콩이라든지 우유를 섞어서 함께 드시면 입냄새가 없어지니까 걱정 마시고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요. 이 겨울파가 여름파보다 식감도 부드럽고 향도 짙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네. 그럼 그 이유가 뭔가요? 겨울이 파가 제철인가요? 밥상 위에 팔방미인 파는요.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고 일주량에 의해서 파잎이 많기 때문에 황아릴류가 증가함으로써 단맛보다는 매운맛이 많습니다. 아하. 반면에 겨울파는요. 매운맛은 적어지면서 잎은 적고 또 흰 부분이 많아서 단맛이 증가합니다. 네, 자 그런데 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 대파, 뭐 쪽파, 실파, 뭐 제가 아는 건 이런 정도인데요. 이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죠. 파는 향신채로서 우리나라 음식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실파는 대파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린 파인데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합니다. 쪽파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음식보다는 생채로 조리하는 저장 음식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단맛이 많은 양파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왔다 해서 네. 양파라고 하는데 육류 조리할 때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 또 연육작용을 하기 위해서 넣기도 합니다. 네, 양파가 있었군요. 양파도 파군요. 네. 네, 이 보통 파는요 요리의 마지막에 많이 넣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네, 삼시세끼 빠지지 않는 파를 세 가지로 알아볼게요. 네. 먼저 파잎 속에는 만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파잎 안쪽에 점액질이고요. 황아릴 성분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매운맛을 냅니다. 이 성분은 느끼하고 텁텁한 맛을 제거해주고 지방 구조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도가니탕을 드실 때 파를 듬뿍 넣으면 개운한 맛을 내는데 바로 맛나는 역할입니다. 네. 또 열탕 조리를 할 때 파는 끓은 후에 넣는 것이 맛이 있는 조리 방법이고요. 또 육수를 끓일 때에는 불을 끈 후에 파를 넣으면 맛있는 육수를 끓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는 중간 부분은 흔히 다목장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념장 등에 사용되면 적당한 매운맛과 단맛 그리고 상큼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흰 파 부분은요. 퀘스틴이라는 항산화 물질과 알리신 성분이 다량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많기 때문에 나물을 무쳐 먹는다든가 소스 및 생채 조리를 할 때 흰 부분을 넣으면 맵지 않고 향긋하고 또 신선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파는 3등분으로서 나누어서 보관하게 되면 갖가지 용도에 맞게 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참 모든 부위에 골고루 다 좋은 기능들이 있군요. 벌써 이제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파는 그냥 파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이 파의 씨앗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씨앗은 볶아서 차로 우려 마시면 눈을 밝게 하고 또 냉한 속을 따뜻하게 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또 남성의 발기부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뿌리 같은 경우에는 배와 함께 푹 삶아서 건져내고 불린 쌀을 넣어서 죽을 끓여 먹으면 누런 코 감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의 씨앗을 볶아서 차로 우려내서 마신다. 네네. 그런데요, 이 파를 썰다 보면요, 그 매운 네. 향에 눈물이 날 때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조금 이게 쉽게 손질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네, 있죠. 이탈리아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아가씨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네. 눈이 작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소리를 옆집 노파가 듣고 그 고민을 듣더니, 양파를 많이 썰면 눈도 커지고 예뻐지니 양파를 썰어라 그렇게 하였답니다. 네. 평소 우리는 눈을 혹사시키기는 해도 또 그 별도로 눈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자극하여 근육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맑고 이쁜 눈을 가질 수가 있으니 그 노파 이야기는 눈 건강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눈물 나는 게 싫다면 파 한쪽을 먼저 먹고 파를 썰면 자극이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파 한쪽을 먼저 먹고 파를 썰면 자극이 최소화된다. 하지만 그렇죠. 눈물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 이런 또 동화를 들려주셨네요. 그렇죠. 네. 파를 잘 썰어서 눈물 좀 많이 흘리면 예쁜 눈을 갖게 된다고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 아무래도 이 파가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부재료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파로 만들 수 있는 좀 색다른 요리들이 있을까요? 네, 겨울의 대표적인 운파 산적과 파구이가 있고요. 또 추운 날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때 채소와 소고기, 파를 듬뿍 넣고 끓이는 파게장은 네. 그야말로 겨울 보양식으로 파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파는 자른 단면의 산수에 의해서 프로필 지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 물질은 열을 가하면 설탕의 50배에 달하는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많기 때문에 파를 구워서 쌈장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김장 소스에 무쳐 먹으면 별미의 맛을 낼 수가 있고 또 특히 여름철에 육수를 낼 때에는 생파를 넣는 것보다는 파를 구워서 육수를 내면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허약한 체질은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파, 그다음에 꿀, 대추, 개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궁합이 네.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 싱싱한 파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 알려주시죠. 네. 뿌리에 젖은 흙이 많이 묻어 있다면 갓 수확한 파라 싱싱하고요. 네. 파 뿌리가 말라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에는 바로 먹을 수 있게 씻어서 잎과 중간 부분, 흰 부분으로 잘라서 거꾸로 세워서 보관하시고 먹을 때에는 용도에 맞게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저 이제 방송 마치면 대파 숭숭 썰어 넣은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요. 오늘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리기능장인 윤희숙 숭실대 겸임교수였습니다.